2025년 연간 실적 분석 알고리즘 수정 검증 목적으로 코웨이 2024년도 실적을 분석 및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8.3%가 되겠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4.8 회전이고 PBR은 2.6입니다.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 검증이 좀 불투명하다. 코이에 관한 뉴스로 온라인 코이의 세 번째 공개 주주 소환 감사위원 선임 제안도 황소율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2월 13일 보도했습니다. ROE 하락, 개선 방안 14일까지 답변하라. ROE에 대해서는 뒤에 경영평가지표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방준혁 의장 자진 불연임 요구 조건부 철회, 박유경, 심재영 감사위원 독립이사 후보 추천, 요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투입 자본에 대한 ROE는 11.1%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넷마블 인수 전 ROE가 30.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19.0 몇 포인트가 낮은 수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익 배당률이 좀 줄어든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출은 3조 1156억 원으로 12.9%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249억 원으로 14.4%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1.5%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는 12.4%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풋율로는 0.3%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11.5% 증가한 결과 TOE 생산성은 1.33으로서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슬롯 영업이익은 5,712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6억 3천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입니다. 매출 원가가 15.3%더 높게 증가해서 마찬가지로 매출 총이익은 금액상 11.5% 증가했습니다만은 총이익률로는 0.8%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 9.5%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6.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8.5%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및 상품 묶어서 표현하고 있고요. 반제품까지 해서 제공품은 없는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816억 3,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7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 2020 이게 2023년이죠. 2022년도에는 213억 원이나 크게 감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렌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렌탈이 금융 리스 채권으로 그 계정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참고적으로 그 이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요. 어, 2조 원대의 그 렌탈 자산이 있습니다. 채권이 5,14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요거를 적용해 볼까 했는데 이건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요. 비성분 내역을 분석을 해 본 내용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178억 원이면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상품 및 원재료 사용액이라면은 여기에 그 이 상품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품 및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8,192억 원으로서 13.6%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1.5% 증가했죠. 운영경비 1조 7,19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3,326억 원을 뺀 나머지가 3,869억 원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0.5% 상승했고 생산 재료 비율 0.5%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1차 추론과 모순 관계가 나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론은 쉽게 떠오르진 않는데 재고자산의 회전율로 입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재고자산 증감 내역 일치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융리스 채권 증감액인데 큰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서 현금 흐름 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현금이 5,364억 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상태표상으로는 8,658억 원이나 크게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293억 원이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게 보이네요. 또 PK 총 제조 비용은 1단계가 일치하면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266억 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재고가 266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32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134억 원 가까이가 어디로 현금이 없어졌는데 평가 손실액을 빼주면은 그 금액은 오히려 144억 원으로 더 늘어나 버립니다. 3개년간 이렇게 계속 차이가 있는데 2024년도에 이 갭2의 금액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56억 3천만 원. 요것은 그 매출 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과 같은 금액이고요.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4,157억 원 3.3%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6,282명으로 10명이 증가가 됐는데 그 전년도에는 170명이 감소했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6,620만 원 선으로 나타납니다. 외주 용역비가 96.2% 크게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13.6% 증가했고 판매 수수료가 33.9%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9.9% 하락했고요. 수르폰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스루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17.4% 상승해서 0.8% 상승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 0.75면은 딱 그 표준적인 게 아니 1이 넘어야 되는데 좀 낮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융리스 채권 회전율도 있는데 0.6 회전 이것도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의 91.2%가 렌탈 매출이므로 재고 회전율은 경영지표 대표성으로는 비합리적일 수 있을 것이나 재무상태표상 렌탈 자산이 무엇인지 개정 과목으로는 식별이 용이치 않았습니다. 금융리스 채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제조도 하는 거니까
재고 회전율로 비교해 보는 거로 계속 하는 것이 우선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8회전,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20.4회전으로 매우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듀퐁 ROI 자본 회수율은 23.3%로서 0.6% 상승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다 하락했으므로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게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라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원재료 가격 추이 1.2% 단순 평균으로 하락했는데 이게 전체 매입 비중이 21%뿐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0.9%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가중 평균으로 0.2% 상승이 됐습니다. 어, 렌탈 매출이 91.2%이므로 판매 가격 추이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매 가격에 렌탈 한 달에 뭐 비용이 얼마다 이런 거를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논의된 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1, 2차 출원에 이제 모순이 나왔고 아니네 상승 1차 출원 하락이었으니까 모순이 됐죠. 그리고 순방향이라서 투명하게 가정을 세웠는데 이것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거꾸로 하락했죠. 판매 가격 거꾸로가 됐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입증은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렌탈 매출의 영향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렌탈 가격, 렌탈 가격을 공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현금 재무지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1조 2,006억 원을 벌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4,131억 원인데 현금으로는 이만큼 벌었어요. 두 번째 EMS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전체 유입된 돈은 9,710억 원이고 최종 421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비유동자산에 4,25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현금이 다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에 의해 가지고 어, 저기 증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그 경영 분석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적하는 것은 시간상 생략합니다. 잉여 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42억 1,400만 원을 그 더 차입을 했는데 자본 증가로 투하 자본 증가로 인해서 25.2%로 비율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급 이자율은 3.1%고요. 그런데 앞에 그 ROE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 그 1,348억 원 여기 연차 배당이 그 979억 원이죠. 그리고 요거는 그 자기 주식이 취득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4.1%인데 요게 3.2%거든요. 그러면은 지급 이자율보다는 더 높게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 3.2%면은 그렇게 낮은 기업 같지는 않아요. 어, 뭐, 그 우리가 그 예금 이자 넣으면은 얼마를 주는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지급이자 나가는 것보다는 이 수위가 높다. 외국인들은 이거 가지고 불만인 모양이죠.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토대로 2025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죠. 스루포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서로 보완관계지 꼭 두 가지가 있어야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운영경비 기준에서는 11.5%가 운영경비가 증가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5%만 그냥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영업이익도 5% 증가한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묶은 것을 스루펀율로 나누면은 3조 2,714억 원 할 것 같다. 이것은 그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재료 비율도 5% 증가한다고 보고 이거를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매출 목표가 쉽게 나오죠. 매출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325만 원에 판매를 했다. 코웨이가 정수기 내지 뭐 딴 것도 있습니다만은 정수기 요즘 뭐 럭셔리 해적하고 있는데 얼음도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5,700 아니 57만 8,004원 이익이 남는 거로 57만 57만 8,400원.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14.8회전인데 그 16회전 8.3% 노력을 더 한다면은 매출 단가 효과가 354만 2,500원으로 증가가 돼서 운영 경비가 맥시멈 4.6%. 이것은 매출 재료비 증가율 곱하기 운영 경비 율 이렇게 해서 맥시멈 4,600까지 올라간다고 봤을 때 영업이익은 2회전만 더해도 영업이익은 71만 6,5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원가 회계는 복잡합니다. 이걸 안 하려고 그러다가 현실이 원가 회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 매출이 올라가는 매출 재료비 5% 올라가는 만큼 생산도 더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그 5%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비율이 있습니다. 가공 비율. 어,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 5%를 3.9%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 회사는 판매 관리 비율이 더 높은 회사죠. 그렇게 하고 재고가 내려갔을 때 20% 감소했을 때 20% 증가했을 때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 봅니다. 재고가 감소하면은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는 증가하게 돼 있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그 매출 원가가 내려가게 돼 있는 게 그 원가 회계의 그 마녀 같은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악의 세력이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얼마에 팔 거냐 그러면은 매출 원가를 가져오고 판매 관리비가 3.9% 오르니까 이런 거를 다 더해서 역으로 영업이익도 5% 올라간다고 봐서 이걸 역으로 다 더하면은 327만 9,500원에 파는 거로 되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낮게 받아도 동일한 목표는 달성하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스루풋 관점으로 325만 원에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 재고 증가할 때는 영업이익이 더 높게 나오죠.
자, 이것도 또 욕심을 내 가지고 어, 3.3% 매출액이 증가한다. 요것은 고민 하나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연간 실적을 할 때 어떻게 좀 할 거냐. 어, 그 원가 회계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 원가와 비례하지가 않는 거죠. 어, 스루풋은 매출 재료비, 단순하게 매출 재료비이기 때문에 비례하는데, 그래서 재고 회전율 증가율 곱하기 계약 매출 원가율, 여기 39.7%, 요거를 적용해서 그만큼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을 때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뒤에 비교표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 계약은 325만 원에 했을 때 재고 감소할 때는 스르폿 영업이익보다 낮게 나오고요. 재고 증가 시에는 높게 나오는 일반론하고 같이 나오죠. 자, 그런데 노력을 해서 실행 결과 재고 회전율을 그 증가시켰을 때 그 스르폿은 71만 6,500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코스트는 그 영업이익이 66만 6,200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판관비 증가율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해봅니다. 동일한 매출액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가 회계는 이 결과를 가지고 그 미래 예측을 할 요소가, 매출 원가가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좀 어려운 사업 계획을 한다고 해서 뭐들 다들 하는데 다 두들겨 맞추기 아마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해보니까 그 세계에서는 안 살았어도 어,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도 원가 회계는 우리한테 혼선을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89,600원으로 연초보다 24,200원 상승했고요. PBR은 2.62 상태입니다. 어, 5% 이상 주주는 넷마블이 25.08%, 국민연금공단이 6.67%, 그 다음에 인펙스 어세트 매니지멘트 이런 데가 있고, 블랙락 펀드도 5% 들어와 있고, 전체 외국인 지분율은 57.28%로 이 코이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서한을 보내서 그 이익 배당을 좀 많이 해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그 템플릿 자료들은 화면을 정지해서 좀 살펴보시는 거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